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폐질환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7살 소녀가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 한국에서 숨을 쉬게 된 이야기. 그것도 약이 아닌 공기와 사람의 손길로요. 독일의 전직 간호사였던 한 할머니는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돌아갈 집도, 돈도, 국적도 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 선택을 한국은 받아들였고 이방인을 향한 정과 공동체의 품은 결국 생명을 품었습니다. 이건 의료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숨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피어난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 휴지 한 장 곁에 두시고 시작해 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틸다 호프만입니다. 61세, 독일 베를린에서 평생 간호사로 일했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손녀 에밀리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에밀리가 3살 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숨을 헐떡이고 밤에는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알레르기성 천식입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네요. 의사의 진단은 냉정했어요. 에밀리의 폐는 매년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기오염이 악화되면서 아이의 상태도 함께 나빠졌죠. 저는 간호사 경력을 살려 모든 치료법을 찾아봤어요. 최고의 병원, 최신 약물, 대체 요법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에밀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에밀리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내 손을 꼭 잡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갈비뼈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안쪽으로 꺼졌습니다. 산소통 없이는 단 하루도 지낼 수 없었죠. 지난 겨울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의사가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호프만 씨,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에밀리의 폐 기능은 3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로서 손녀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죠. 절망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유튜브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숲 요양소 폐질환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의 강릉이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산림치유센터에 관한 내용이었죠. 한국의 공기질 관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강릉 지역은 해양성 기후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천식 환자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상 속 의사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제 치료 사례였습니다. 중증 천식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이 약물 없이도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에밀리를 한국으로 데려가야 해. 미친 생각처럼 들렸지만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미친 선택이 때로는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대사관 직원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 사연을 듣고 진지하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강릉의 산림치유센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체류가 필요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에밀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손녀의 숨통이 트이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지구 반대편이라도 말이죠. 마틸다, 당신 미쳤어?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고. 친구 헬가의 말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하지만 에밀리의 파란 입술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베를린 근교의 제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죠. 벽마다 에밀리의 키를 재던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부엌에는 남편과 함께 요리하던 추억이 서려 있었고요.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집은 그저 벽돌과 시멘트일 뿐, 진짜 집은 에밀리가 숨 쉴 수 있는 곳이니까요. 할머니, 우리 정말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거예요? 에밀리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아이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저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마법의 나라로 가는 거야. 내가 숨을 크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출발 전 한 달 동안 저는 에밀리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습니다. 천식 발작이 없는 날이면 에밀리는 유튜브로 한국 동요도 따라 불렀죠.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10년 전 암으로 떠난 그가 그립고 또 그리웠어요. 여보, 나 에밀리를 데리고 먼 곳에 가요. 우리 손녀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지켜봐 주세요. 비행기 탑승 날, 저는 에밀리의 산소통과 약물, 응급키트를 모두 챙겼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의사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보다 희망을 향해 가는 위험이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할머니, 무서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미소를 지어 보였죠. 괜찮아, 에밀리. 할머니가 있잖아. 비행 중 2번의 천식 발작이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놀라운 전문성으로 저를 도왔어요. 한 승객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어 에밀리가 누울 수 있게 해주었고, 또 다른 승객은 자신이 의대생이라며 밤새 에밀리의 상태를 체크해주겠다고 나섰죠. 독일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요. 에밀리가 한국인 승무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글자도 소리도 냄새도. 하지만 놀랍게도 에밀리는 공항에서 첫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공기가 달라요. 달콤해요. 강릉으로 가는 기차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이 결정이 정말 에밀리를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에밀리가 기차 안에서 산소통 없이 2시간을 견딘 것을 보고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산림치유센터라고 쓰인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프만 씨와 에밀리군요. 환영합니다. 저는 김미래라고 합니다. 센터 코디네이터예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고서요. 강릉 외곽의 산림치유센터는 폐교를 리모델링한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학교 건물이지만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공기청정 시스템, 습도 조절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인상적이었죠. 김미래 씨가 우리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소나무 향이 방 안에 가득했죠. 에밀리는 처음으로 산소통 없이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첫날 밤, 에밀리는 기적적으로 발작 없이 잠들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센터의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에밀리는 다른 치료 어린이들과 함께 숲 호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에밀리가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죠. 할머니, 선생님이 나무랑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에밀리가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볼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숨은 거칠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센터에서 지내던 셋째 날, 우리는 마을 이장님인 박봉기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80대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젊고 활기찼어요. 독일에서 왔다고. 우리 마을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박봉기 할아버지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번역 앱으로 대화를 시도하자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셨어요. 기계 필요 없어. 마음으로 말하면 돼. 그리고 에밀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박봉기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피리를 꺼내 에밀리에게 주었어요. 우리 숲의 목소리야. 불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에밀리는 그 피리를 불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맑은 소리가 났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에밀리가 그렇게 깊게 숨을 쉴 수 있다니. 그날 저녁, 에밀리는 처음으로 약 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밤에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소나무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에밀리는 잠들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공기에서 꽃냄새가 나요. 베를린에서는 냄새가 안 났는데. 저는 에밀리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다를 거야, 에밀리.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오늘처럼 에밀리가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내일은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에밀리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센터 마당을 한 바퀴 돌기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소나무 숲 산책로를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에밀리의 폐 기능이 45%까지 회복되었어요. 놀라운 속도입니다. 김미래 씨는 통역을 해주며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베를린에서는 30% 미만으로 떨어져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곳의 공기가, 이곳의 무언가가 에밀리를 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었죠. 베를린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돈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김미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근처 마트에서 외국어 가능한 직원을 찾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아서요. 다음 날, 저는 행복마트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간호사 경력과 영어, 독일어 능력을 어필했죠. 놀랍게도 바로 채용되었어요. 번역 앱을 사용하며 일하는 것은 어색했지만 동료들은 인내심을 갖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호프만 씨, 천천히 배우면 돼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마트 매니저인 이지영 씨의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 노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이다니. 베를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센터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박봉기 할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에밀리를 위한 죽과 약초차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만든 도라지 꿀차야. 폐 좋아. 이건 솔잎으로 만든 목욕제야. 저녁에 물에 풀어서 목욕하면 숨이 트일 거야. 저는 그들의 친절에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르신들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마을에 온 손님인데 당연한 거지. 에밀리는 이 모든 관심을 즐겼습니다. 특히 박봉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전통놀이를 좋아했어요. 제기차기, 팽이치기. 천식으로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활동들을 에밀리는 여기서 마음껏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 에밀리, 독일에서도 옛날에는 이랬단다. 이웃이 서로 돕고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 여기 사람들은 아직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 에밀리는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나 이제 숨 쉬는 게 좋아요. 숨을 쉰다는 건 사는 거예요. 그쵸? 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숨을 쉰다는 건 사는 거야. 에밀리가 이제야 진짜 살기 시작한 거죠. 한 달이 지나자 에밀리는 센터의 다른 아이들과 완전히 어울리게 되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마을 어르신들은 에밀리를 우리 손녀라고 부르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지영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호프만 씨, 독일에서도 이런 공동체가 있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죠, 오래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어요. 이웃의 이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지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도 도시는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아직 정이 남아있죠. 호프만 씨와 에밀리는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째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1월 말 강릉에 100년 만에 한파가 닥쳤어요.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에밀리,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자. 날씨가 너무 추워. 하지만 에밀리는 이미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기침이 심해졌고 숨소리는 쌕쌕거렸죠. 저는 즉시 에밀리의 약을 찾았어요.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입술이 파랗게 변했어요.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이런 상황에 수십 번 대처했지만 낯선 나라에서는 모든 게 달랐어요. 저는 김미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가 위급해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김미래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폭설로 인해 산림치유센터로 가는 도로가 통제되어 있었죠. 구급차가 올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에밀리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산소 포화도는 8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었죠. 그때 누군가 센터 문을 두드렸어요. 호프만 씨, 문 열어요. 박봉기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 청년 몇 명이 서 있었어요. 우리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게요. 트럭이 눈길에 강해요. 저는 감사함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에밀리를 담요로 감싸 안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강우석이라고 소개했어요. 제 딸도 천식이 있어요. 내 손녀라면 어떻게든 했을 겁니다. 강우석 씨는 눈길을 헤치며 트럭을 몰았습니다. 박봉기 할아버지는 뒷자리에서 에밀리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에밀리야, 할아버지 말 들려. 조금만 참아.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저는 에밀리의 상태를 체크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40분의 사투 끝에 강릉 대병원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즉시 에밀리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의사가 저를 막았어요. 지금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기다림의 고통 속에 무너졌습니다. 강우석 씨와 박봉기 할아버지는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2시간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에밀리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악몽이 여기서도 반복되는 건가요?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의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새로운 폐 치료법이 있어요.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호프만 씨, 당신이 간호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치료 과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베를린에서는 가족이 치료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 경험을 존중하고 활용하려 했습니다. 물론이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치료는 밤새 계속되었어요. 저는 의료진과 함께 에밀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약물 주입을 도왔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간호 기술과 한국의 최신 치료법이 결합되는 순간이었죠. 새벽 3시, 에밀리의 산소 포화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93%, 94%, 95%. 의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계속 지켜봅시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에밀리는 눈을 떴습니다. 첫 마디는 놀랍게도 한국어였어요. 할머니, 물 주세요.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독일에서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곳에서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자를 끝까지 지켜주는 의료진, 낯선 외국인을 위해 눈길을 헤치고 달려준 이웃들. 이런 게 진정한 치료의 힘이 아닐까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에밀리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에밀리의 폐 기능이 5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치료하면 70%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때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요. 에밀리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할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센터의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 심지어 행복마트 직원들까지 수십 명이 에밀리를 맞이하러 와 있었어요. 에밀리야, 빨리 나와서 같이 놀자. 호프만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구나. 독일에서는 이미 잊혀진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을 이곳에서 다시 찾았어요. 강우석 씨는 에밀리를 안아 트럭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로 돌아가자. 집으로. 집. 그 단어가 이제는 베를린이 아닌 강릉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위기를 넘긴 후 에밀리의 회복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에밀리의 폐 기능이 7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베를린 의료진의 예측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예요. 치료 후 에밀리는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춰야 했지만 이제는 센터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단어놀이를 시작했죠.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독일에서 온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김미래 씨의 조언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 비슷한 상황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인터뷰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밀리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내가 말할게요. 한국어 조금 알아요. 방송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서툰 한국어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저는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여정을 설명했어요.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이 아이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베를린에서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후원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부분은 익명이었지만 메시지는 비슷했어요. 에밀리는 이제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치료비 걱정 말고 에밀리의 건강에만 집중하세요. 어느 날은 큰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열어보니 전국 각지에서 보낸 손편지와 선물이 가득했어요. 에밀리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들 모두 나를 알아요? 나는 그들을 모르는데. 저는 에밀리에게 설명했어요. 에밀리, 이게 바로 한국이란다.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챙기는 마음. 이걸 정이라고 한대. 센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에밀리의 한국어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박봉기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강원도 사투리는 에밀리가 가장 좋아하는 공부였어요. 할매, 오늘 감자전 해주시오. 에밀리가 사투리를 쓸 때마다 마을 어르신들은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죠. 에밀리는 이제 강릉 아이야. 여긴 내 고향이야. 고향. 그 단어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우리는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지만 여기서는 진정한 삶을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후원자들 덕분에 에밀리의 치료비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호프만 씨, 우리 센터에서 국제 코디네이터로 일하시겠어요? 해외 환자들을 위한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센터에서 가장 활발한 아이가 되었어요. 천식 발작은 거의 사라졌고 약의 양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의 폐 기능이 정상인의 8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든 기적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센터에서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강릉 중앙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보고 김밥을 만드는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에밀리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내가 김밥 만들어 올게요. 할머니 것도 만들게요. 시장에서 에밀리는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상인들과 흥정하고 식재료를 고르고 심지어 떡볶이를 사 먹으며 맵다, 맵다 하면서도 계속 먹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김밥 만들기 체험에서 에밀리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줬어요. 강사 할머니는 에밀리의 솜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손이 야무져.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마네. 에밀리는 그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어요. 집에 돌아와 에밀리가 만든 김밥을 함께 먹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센터 원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원장님의 표정은 밝았어요. 호프만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당신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요. 3년 계약으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에밀리와 함께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밤 에밀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적은 아직 독일이지만 마음은 이미 여기 있는 것 같구나. 저도 한국 사람이고 싶어요. 여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아이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한국의 가치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에밀리는 센터 친구들과 놀다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천식 발작인가? 하지만 에밀리의 다음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이 동네는 숨 쉴 수 있게 해줘요. 베를린에선 숨만 쉬었는데 여기선 살아있는 것 같아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에밀리. 숨을 쉬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다르단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에밀리가 철학자가 되었다. 어쩌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삶의 본질을 더 잘 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선 숨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 우리는 작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센터 식구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였어요. 박봉기 할아버지는 특별히 손수 만든 나무 액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액자에는 우리가 처음 강릉에 도착한 날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에밀리는 창백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에밀리는 볼이 발그레하고 눈빛이 생기 넘쳤어요.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그날 놀라운 소식이 또 하나 있었어요. 에밀리의 후원자들이 모여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5년간이요. 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프만 씨, 에밀리는 이제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걱정 마세요. 센터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강릉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를 강릉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국제적 의료 협력과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공식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에밀리와 제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명예시민 위촉식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짧게나마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에밀리는 제가 연습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예요. 아이의 교정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에밀리가 저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네요. 위촉식에서 시장님은 저에게 명예시민증과 함께 작은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강릉시의 상징적인 열쇠입니다. 이제 호프만 씨는 언제든지 이 도시의 문을 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강릉은 이제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 말에 박수가 터졌고
에밀리는 제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위촉식 후 박봉기 할아버지가 제안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우리 고향 산책을 해볼까? 할아버지가 고향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따라 걸었어요. 에밀리는 앞서 뛰어가며 조개 껍데기를 주었고 저와 박봉기 할아버지는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호프만 씨, 후회하지 않나? 박봉기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베를린의 집, 친구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온 결정.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이곳에서 에밀리는 숨을 찾았고 저는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이지요. 해변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곳이 진짜 집이에요. 베를린은 이제 꿈만 같아요. 저는 에밀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베를린은 이제 먼 기억 속의 장소가 되었고 이 작은 해안 마을이 우리의 진짜 집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지, 죽음을 앞둔 아이가 어떻게 생명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잃어버렸던 함께 사는 법을 어떻게 다시 배웠는지. 에밀리는 이제 한국어와 독일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말합니다. 천식 발작은 거의 사라졌고 약의 양은 최소한으로 줄었어요. 의사들은 여전히 이것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다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 기적입니다. 낯선 이를 가족처럼, 이방인을 이웃처럼 품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만든 기적이죠. 기적이란 단어는 병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짜 기적은 이웃의 따뜻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찾은 건 건강만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피어난 기적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강릉에 온 지 정확히 1년 3개월이 되는 날, 저는 센터 뒤편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에밀리는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느라 바빴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죠. 에밀리가 나무 뒤에서 튀어나와 제 허리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당시 에밀리는 제 허리를 감싸 안을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에밀리,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네, 이제 에밀리는 강릉의 작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죠. 에밀리는 마치 이곳에서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에 녹아들었어요. 오늘은 한글 받침 배웠어요. 그리고 김치 담그기도 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에밀리가 작은 유리병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였어요. 뚜껑을 열자 매콤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구나. 저녁에 같이 먹자. 에밀리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곳에 에밀리는 항상 창백하고 지치고 무기력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소나무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에밀리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독일로 돌아가지 않을 거죠? 저는 에밀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생각 없어.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에밀리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나 이제 한국말로 일기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에밀리. 할머니도 한국말 더 배워요. 그래야 우리 둘 다 진짜 한국 사람 될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이 나라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박봉기 할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직접 기른 채소들이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 텃밭에서 딴 거야. 에밀리가 좋아하는 당근도 있어. 박봉기 할아버지는 이제 에밀리의 한국 할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에밀리를 데리고 낚시를 가고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셨죠. 에밀리는 박봉기 할아버지를 한국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한국 할아버지, 제가 담근 김치예요. 드셔보세요. 박봉기 할아버지는 에밀리의 김치를 맛보고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우리 에밀리, 이제 완전 한국 아이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봉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독일 광부로 일했던 경험을 들려주셨고, 저는 베를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인간의 삶은 결국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식사 후 박봉기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셨습니다. 호프만 씨, 이거 시청에서 온 거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박봉기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나쁜 소식인가?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에밀리와 저에게 주택을 지원해준대요. 강릉시와 후원자들이 함께 우리가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박봉기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연한 거지. 당신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밤 에밀리를 재우고 저는 오랜만에 베를린의 친구 헬가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헬가는 여전히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에밀리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마틸다, 에밀리가 정말 달라 보여. 눈빛이 살아있어. 저는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 기적 같은 회복, 그리고 우리를 가족처럼 받아준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 헬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마틸다, 내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 독일에서는 에밀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한국에서 찾았구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선택은 옳았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아이는 조개를 줍고 모래성을 쌓고 때로는 그냥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머니, 제가 왜 아프지 않게 됐는지 알아요? 에밀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공기가 좋아서,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셔서.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니까요. 사랑이 약보다 더 좋아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사랑이 약보다 더 강하다. 이곳에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는 모두 이름과 얼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죠. 호프만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에밀리가 좋아하는 떡갈비 해놓을게요. 에밀리야, 내일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와. 딸기 따러 가자. 이런 일상적인 대화, 이런 소소한 초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베를린에서는 이웃의 이름조차 몰랐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마을 전체가 우리의 가족이 되었어요. 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에밀리, 괜찮아? 숨이 안 쉬어져?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에밀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숨을 쉬는 게 좋아서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단순한 치료나 건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살아있음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공동체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릉의 하늘은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늘은 우리의 하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이곳에 속한 사람들로서. 에밀리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내일은 학교에서 운동회예요. 할머니도 꼭 오세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응원할게. 에밀리는 기쁜 표정으로 춤을 추듯 방을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그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 밖에서 누군가 우리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러 온 거예요. 저는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곧 갈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그것도 피보다 더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기적이란 단어는 병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짜 기적은 이웃의 따뜻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찾은 건 건강만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피어난 기적의 열매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에밀리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